프랜차이즈 단점은? 내가 무언가를 추진하려 했을 때 사실 마음대로 못하지. 근데 그것까지 알고 해야 돼.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다면. 근데 프랜차이즈를 차리면서 모든 걸 다 예를 들면 본사한테 맡기면서 하는 사업은 아니야 이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오킴입니다. 근황을 좀 전하면서 이제 조금 시간이 좀 남아서 남는다기보다는 시간을 쪼개서 저희가 영상을 올리랍니다. 근데 진짜 이번에 약속해야 돼요. 꾸준하게 올려야 돼요. 우리 맨날 이제 합니다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이 아픔과 이 바쁨은 말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이제 여러 컨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컨텐츠죠? 7개월 차가 되었는데 인수했을 때와 지금 7개월 차의 제일 큰 변화. 일단 뭐 사실 처음에 인수했을 때보다는 함께하는 아이들의 회원수가 많아졌다. 그리고 함께하는 가족들, 우리 직원들도 많아졌다. 네. 몇 명이에요 코치가? 지금 코치가 이제 3월부로 저를 뺀 숫자가 이제 4명입니다. 나까지 이제 5명이지. 그중에 이제 한 명은 이제 엘리트 코치를 하고 나머지 3명은 이제 실내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코치진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재원 수는 어떤가요? 그때랑 비교하면? 그때랑 비교하면 그래도 2.5배 정도 뛰었는데, 이게 사실 축구 교실을 운영하는 모든 원장님들 또는 이제 축구 감독님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회원수가 많다고 결코 뭐 저의 생계에 도움이 될 정도는 아닙니다. 네. 저는 아직 지도자니까 지도를 보면서 하다 보면은 회원수가 늘고 아이들이 늘면 생계에도 조금은 도움이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제가 2월부터 솔라스 D 엘리트를 시작했잖아요. 그치. 그거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지점 이제 시흥 은계점과 서울의 노원 중계점이 있습니다. 노원 중계점의 이재영 감독님과 시흥 은계점의 저 디아오킴 또는 김수혁, 이 양 두 지점에서 이제 솔라스 D 엘리트를 이제 올해부터 실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선발전을 통해서 아이들을 좀 봤고 2월 달부터 본격적인 훈련을 들어갔습니다. 네. 2월 한 달은 아이들이 이제 사실 취미반에서 하다가 선수반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좀 적응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날씨도 너무 춥고, 사실 근데 뭐 일종을 바라보는 팀이고 선수반이라면 춥든 덥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밖에서 하는 게 맞는데 2월 한 달은 이제 실내에서 이제 약간 실내 동계훈련식으로 이제 훈련을 시작을 했고, 우리는 이제 3학년부터 취급을 하잖아. 3학년부터 취급을 해서 3학년 아이들은 현재 8명, 4학년은 4명, 5학년 4명, 6학년 1명, 이렇게 해서 17명이 이제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창단 멤버인데 17명이면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사실 엄청 많다기보다는 딱히 파급력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이 처음 시작했을 때 감사하게도 함께 해준 선수반 아이들이 한테 고마운 거지 사실. 근데 적은 인원은 아닌 것 같아, 시작에 앞서서. 근데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걸 생각하면은 적은 건 아닌데 그래도 심심치 않게 인원수가 있어서 훈련은 된다. 그만큼 선수반의 수요가 많은 건지. 사실 운이 반인 것 같아. 사실 여기 인수했을 때 회원수가 굉장히 적었는데 그 중에서도 꽤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또 이 티아오킴의 좀 뭔가 지도하는 방식이나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 아이들을 대하는 또는 학부모님들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은 신뢰를 많이 가져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운이 좋게도 그래도 적지 않은 인원으로 시작하지 않나. 근데 사실 엘리트 운영이 쉽지 않은 거 알잖아. 쉽지 않고 엘리트를 처음 운영했을 때 주변 이제 지인들 그다음에 축구인들이 많이 연락이 왔어. 멋지다, 대단하다. 근데 그 말이 그러니까 내가 진짜 뭘 해서 멋있다가 아니야. 의미가 있는 멋지다거든.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 힘든 거를 왜 했냐. 사실 이 엘리트는 자리 잡기까지 기본 못해도 3년 이상 걸리거든. 이게 막 차린다고 빡빡빡 되는 게 아니야 엘리트는. 나의 지도력, 나의 철학, 나의 운영 방식을 뭔가 노출을 시켜야 되고, 그로 인해서 좋은 선수들이 또는 좋게 될 선수들을 많이 배출하고 아이들의 성장이 다른 클럽보다 좀 잘 늘어가는 게 보여야만 이게 소문이 나고 그다음에 또 추천을 해주고 또 찾아오고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거지. 엘리트를 하고 있는데 좀 앞으로의 목표가 어떻게 돼요? 일단은 저와 이제 함께 출발한 이제 내 새끼들이지. 뭐 물론 여기 실내에 있는 사람들도 100 몇 명 이상이 다 내
우리 회원들 다 내 새끼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은계점을 대표해서 제 탑에 있는 탑 수준에 있는 아이들이 꿈이 다 있을 거 아니야. 아까도 오전 훈련하고 애들한테 말을 했는데 사실 조금 더 무섭게 하는 건 있어. 아니 무섭게라기보다는 엄하게 하는 게 있어. 엄하게 한다는 게 저는 절대 막 윽박지르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때로는 항상 제가 웃으면서 취미반에서 했다면 여기는 조금 더 진지한 표정으로 아이들한테 접근을 하고 뭔가 목소리 톤이나 워딩도 조금 낮게 아이들이 좀 더 귀 기울여서 나의 말을 들을 수 있게 하는데 그 이유를 아까 말해줬거든. 결국에 선수반을 선택한 아이들은 나를 보고 선택도 했지만 그거에 대한 기본 베이스는 본인의 꿈들이 축구 선수란 말이야. 이 아이들이 축구 선수로 될지 안 될지는 이 초등학교 때 결코 결정 나는 건 아니지만 이 유소년 시기 때의 중요성은 많은 축구인들이 지금 외치고 있잖아. 그래서 이 아이들이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가는 길에 있어서 이 초석을 다지는 거에 있어서 이 원석들을 좀 잘 다져주는 게 일단 목표고, 물론 우리 디엘리트 은계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도 있어. 그거는 플러스 옵션이라고 생각해. 좋은 성적, 뭐 아이리그 1위, 뭐 1종 리그 1위, 뭐 화랑대기 전승, 진학을 뭐 막 기똥차게 막 유스, 뭐 어디 뭐 유명한 데 보내는 건 기본적인 옵션이고, 이 원석 같은 아이들을 잘 다져서 보석이 되기 전에 초석을 다지는 거에 있어서 좀 한몫을 해서 이 아이들이 중학교 진학 또는 고등학교 때 갔을 때 정말 축구 잘 배워서 올라왔다 라는 말을 듣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야. 당연히 뭐 애들 많아지고 구단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유명해져서 너도 나도 찾아오는 그런 팀이 되는 것도 목표지만, 지금 시작 단계에서 1차적인 목표는 나를 믿고 찾아와준, 그리고 앞으로 찾아와줄 올해 첫 해에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가르침을 주는 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안 망하는 거. Thiago King, obrigado. 이제 축구 아카데미로서 자리를 잡은 건지. 아니죠. 지금 사실 축구 교실을 하면서 돈을 번다의 기준은 모르겠어. 나는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회원수가 차면 또 인력이 필요하고, 또 인력이 있고, 또 회원수가 차면 또 뭐 차량이 필요하고, 또 회원수가 많아지면 공간의 제약이 있어서 또 공간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좋은 말로 투자를 하고 있지. 계속 투자하고 있고, 사실 나는 뭐 딱히 가져가는 거 없고,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다. 아직까지는 이 정도의 규모론. 축구 아카데미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사실 나는 아카데미의 꿈은 뭐 너도 알겠지만 내가 항상 올림풋볼 때부터 떠들었지만, 최애 마지막 내가 축구로서 할 수 있는 역량, 할 수 있는 일들, 하고 싶은 일들, 남들이 안 하는 일들을 다 하고 나서 최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게 아카데미이자 지도자였지. 근데 사실 조금 시기는 생각보다 좀 빨리 왔고, 뭐 좋은 기회라면 좋은 기회로 여기를 인수를 했잖아. 근데 원래 내가 축구를 은퇴하고의 꿈은 지도자는 맞아. 지도자를 하고 싶었고, 정말 찐 지도자를 하고 싶었는데, 이 10년 전에 내가 했을 때, 코치를 처음 했을 때 아카데미와 지금의 이 아카데미의 사업 구조는 꽤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지도자라고 할 수는 없어. 엘리트를 안 하면. 내가 봤을 때 그냥 학원 개념이지. 어떻게 보면은 축구를 교육적으로 그냥 배우러, 또는 취미를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우러 오는 학원. 요즘 뭐 그런 거 많잖아. 수영, 생활체육에서 꼭 해야 될 거 수영, 뭐 줄넘기, 애들 꼭 많이 다니는 거 많잖아, 그지? 그 다음이 뭐 축구 아닐까? 태권도, 축구 뭐 이런 개념인 거고, 이제 진짜 엘리트를 해서 유소년 육성 쪽으로 바라봐야 이제 지도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꿈을 이루러 가는 과정에 있지 않나. 좀 축구 아카데미를 차리게 되면 개인으로 차리는 게 장점, 프랜차이즈의 장점. 우리가 이제 솔레아스를 하고 있으니까 장점만 말해야 돼요? 개인의 장점은 아무래도 뭐 뭔가 행동값에 대한 제약이 없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뭔가를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능력이 된다면,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능력이 돼야 돼. 능력이 안 된다면은 이거는 시도하면 안 되는 사업이야. 내가 봤을 때는 절대. 능력이라는 게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냥 선수 출신이라고 해서 이게 차린다고 다 되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 뭐 운이 좋아가지고 상권이 좋아서 뭐 이런 지역 특성이 좋아가지고 잘 되는 경우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예를 들면 지도력이 없고, 뭐 예를 들면 오토로 돌린다든지,
그냥 차려놓고 뭐 다른 사업을 한다. 뭐 그런 거 한다든지는 절대 안 된다. 그건 안 되고 어쨌든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개인으로 했을 때 단점은 사실 뭐 프랜차이즈라는 그 개념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초반 시작 때 좀 귀찮은 게 많다. 뭐 예를 들면 매뉴얼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이제 본인이 알아서 다 짜야 되잖아. 그렇지. 예를 들면 우리 올림풋볼 했을 때는 똑같잖아. 우리는 인테리어부터 우리가 다 했고 뭐 마케팅 세팅, 그다음에 뭐 매뉴얼 세팅, 뭐 가격, 뭐 옷, 뭐 이미지, 템플릿. 최대 단점이지 않을까? 내가 시간 투자 대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완성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 단점이. 프랜차이즈의 장점은 프랜차이즈 장점은 그 개인 사업자의 단점이 장점이지. 그러니까 초반에 좀 손이 덜 간다. 뭐 그런 거. 그리고 뭐 매뉴얼화 돼 있는 거에서 그런 귀찮음이 없어진다. 신경 쓸 일이 좀 줄어. 그렇지. 신경 쓸 일이 좀 줄어든다. 프랜차이즈 단점은 단점은 뭐 아까 말했듯이 개인적으로 했을 때 그 장점이 단점 아닐까? 내가 무언가를 추진하려 했을 때 사실 마음대로 못하지. 항상 뭐 동의를 컨펌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내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미 짜여진 매뉴얼에 있어서 소비자들, 우리 회원들이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때도 그거를 내 맘대로 못 바꾸는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단점. 그리고 뭐 로얄티지 뭐. 근데 그것까지 알고 해야 돼.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다면. 근데 프랜차이즈를 차리면서 모든 걸 다 예를 들면 본사한테 맡기면서 하는 사업은 아니야. 이건 절대 그러면 안 돼. 예를 들어 막 BBQ, BHC, 그러니까 요식업은 음식을 레시피대로 하면은 맛의 변함은 없죠. 거의 희박하지. 근데 레시피대로도 못하는 사람은 요식업 하면 안 되지. 그렇지? 근데 이 교육이라는 거는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같은 레시피로 교육을 한다 해도 전달력이 달라지고, 예를 들면 코치가 말하는 억양, 그 다음에 워딩, 그리고 뭐 제스처, 그리고 유대 관계에 따라서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레시피화 시킨다는 사실 말이 안 돼.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교육화도 레시피를 알려주지 않아. 교육은 어떻게 보면은 기본 틀 안에서, 축구 교육 특히 스포츠 교육은 기본 틀 안에서 창작이 많아. 세션을 본인이 짜야 돼. 근데 세션을 뭐 레시피로 준다는 말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지도에 대한 꿈과 열정 또는 이 가르침의 열정이 없으면은 이거는 쉽게 접근하면 안 되는 아카데미는 그렇다. 뭐 엘리트도 마찬가지고. 축구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원장님으로서의 철학. 결국에는 교육 사업이잖아. 어떻게 보면 서비스 교육업으로 우리가 아마 들어갈 거야. 업태로 따지면 그냥 글자 단어도 말을 해줘. 서비스도 서비스인데 서비스는 부가적인 거고 기본적인 기둥은 교육이야. 근데 교육에 진실성이 없다면 언젠간 뽀록 납니다. 결국에 언젠간 뽀록 나. 그게 뭐냐, 아까 말한 뭐 원장이나 대표가 있는데 오토로 돌린다든지, 뭐 아예 신경을 안 쓴다든지. 뭐 신경을 쓴다는 게 제가 막 취미반에 다 들어가는 게 신경 쓴 게 아니잖아. 코칭 스태프하고 소통하고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고. 근데 이게 1차원적으로 돈만을 위한 학원은 안 된다. 진실성으로 교육에 무게감이 실려야 된다. 근데 그 교육은 개인적으로 이빨린 소리 하는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이 아마 성장하는 과정을 학부모님들이 지켜본다면 눈으로 보일 겁니다. 그게 제 철학이고, 결국에 뭐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돼 있다는 그런 말처럼 교육에서도 진실성이 없다면, 지도자로서의 진실성, 지도자로서의 그 교육에 대한 진심이 없다면 안 될 거다. 그래서 뒤집으면 제 철학은 진심을 갖고 진실성을 갖고 이런 교육 사업 또는 선수 지도, 엘리트 지도에 힘쓰는 게 제 철학입니다. 마지막 좀 멋있었다. 앞으로 꿈과 목표 있나요? 사실 이제 제가 봤을 때 티아오킴 채널이 이제 챕터 3인 것 같아요. 챕터 1이 올림풋볼이었고, 챕터 2가 티아오킴 개인이었고, 챕터 3가 이제 지도자로서의 티아오킴 플러스 이런 우리 같은 선수들, 우리 내 선수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제 원래 꿈 부자는 당연한 거고요. 너무 어렵게 힘들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되지 않게끔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여기 센터 안 망하는 거. 센터 망하면 안 돼요. 많이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진짜로. 저랑 초코가 지금 요즘 간절하게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대 중반
1년이 넘어가기 전에 뭔가를 좋은 소식, 이룰 수 있는 뭔가를 하나는 이루고 싶은 거, 아이들과 함께. 그러니까 제 개인 업적일 수도 있고 팀의 업적일 수도 있고, 그거를 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컨텐츠적으로 제 스토리를 보여주면서 어떤 게 그게 표면적으로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뭔가 하나 저희가 이제 꼭지를 갖고 기둥을 갖고 가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뤄 나가는 티아고 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끝내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좋다.